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부터 좀 간헐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띄엄띄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성격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좀 더 유효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은 하나의 정책, 단일 정책이 아닙니다. 그린 뉴딜은 하나의 정책 패키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패키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한 패키지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무엇을 위한이라고 했을 때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IPCC라고 그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라고 유엔 산하 기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50년까지 지금 상태로 해서 지구 온도가 2.5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 중에서 20-30%가 멸종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종의 멸종에 이르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고, 이 정책 패키지의 목적은 기후 위기,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의 온난화를 특정 시점까지 잡겠다, 그러니까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 패키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후위기, 특히 지구온난화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계산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제 나온 걸로는 2050년까지 적어도 넷제로 정도, 그러니까 배출 제로까지는 가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배출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 또 논란이 되는데, 넷제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되면 그것도 내지 않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100만큼 내면 그 탄소 100만큼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넷,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산해서 순제로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의 일종의 배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배출 제로는 아예 탄소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위 넷제로 혹은 배출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상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일종의 그 넷제로의 개념에는 탄소 저감 장치 혹은 탄소를 다시 없애는 기술에 대한 어떤 낙관적 견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배출 제로와 관련돼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연기관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들을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다 전환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출 제로로 가게 되면 내연기관을 퇴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린 뉴딜 패키지에는 언제까지 내연기관을 퇴출시키고 전기자동차나 내진 기타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그 이동수단을 전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탄소와 관련된 정책이 들어가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그 내연 기관과 관련된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 요게 일단 가장 골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린 뉴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그래? 그럼 그린 뉴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나 내지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장 동력들을 찾아서 기술이나 내지는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 탄소를 배출하는 제조업의 그 생산성을 새로운 산업군으로 해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걸로 갈 수 있습니다. 요게 소위 녹색 성장이라고 불리는 그 패키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뭐 UNDP나 아니면 그 제레미 리프킨이나 뭐 이제 이렇게 소위 국가나 혹은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그린 뉴딜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단위들은 대부분 그린 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 기후 위기 그리고 녹색 그린 뉴딜이 이 기존에 있는 성장 구조를 벗어나는 소위 탈성장. 그러니까 이 탈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GDP나 내진 생산성의 성장만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다른 기준의 경제 체계로 전환하는 소위 그런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성장 중심의 경제 체계하고는 다른 가치들 혹은 지표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일자리 정책이나 내지는 그 산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 이 그린 뉴딜에서 핵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방식의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구조를 좀 재편해서 좀 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재생이 가능한 인프라 구조로 전환하는 것, 플러스 이 기후 위기에 따르는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이 그린 뉴딜의 이제 인프라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차이가 나게 돼요. 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전히 성장 방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규 인프라를 공급하는 방식의 접근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전환 과정으로 그린 뉴딜의 인프라 전략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건 없애고 혹은 중단시킬 건 중단시키고 새롭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인프라 구조로 전환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경전철이나 내진 지하철을 더 뚫을 것이냐, 아니면 버스 체계를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서 그 지하철의 추가적인 수요들을 흡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공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론의 중심에서 놓고 보면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는 지하철이 더 탄소 배출도 적고 더 안전하니까 그냥 지하철로 뚫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지하철이라고 하는 건 계속 에너지를 잡아먹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에 다니는 버스 체계를 좀 더 혁신화하는 것이 이 지하철보다는 훨씬 더 전환 방식의 인프라 전략에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그 녹색 그린 뉴딜을 볼 때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그겁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탄소에 대한 태도가 뭔가, 즉 탈탄소 전략이 뭔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산업과 관련된 전환 전략이 뭐냐. 뭐 앞서서 이제 예로 내연기관의 퇴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전략. 그래서 그 인프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게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린 뉴딜 정책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뭐 녹색당하고 정의당에서 이제 그린 뉴딜 공약을 냈고 또 민주당에서 또 뭐 그런 걸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린 뉴딜이 좀 논의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조류들이 존재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나 학자군하고, 시민사회, 특히 기후운동 쪽하고 노동조합 쪽이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구분해갖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공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